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한 10초? 10초만 더 드릴게요. 20초 더 드릴게요. 필기해야 되니까. 자, 딱 한 5분만 참읍시다. 마지막.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 위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뭐야? 추상적인 것이지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답하면 결국 무슨 얘기야? 구체적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바꿔 얘기하면 추상적인 얘기 좀 하지 마라. 해겔은 진실한 상태에 있는 C는 그 자체로 구체자다. 구체자란,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어구로 끈 거야. 이게 주제야. 1. 보편성. 2. 주체성과 특수성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개념, 내용뿐만 아니라 모두 표현하는 형식적인 부분도 뭐가 돼야 돼? 구체적이어야 된대. 결국 구체적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은 뭔가 구체성에 대한 강조를 한 지문 보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10번 볼게요. 가에서 정립과 반정립의 상호관계가 변증법적 종합의 계기가 되는 것은, 여기까지는 지금 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1번 정립, 2번 반정립, 상호관계를 통해서 변증법적 종합 3단계. 양자 간의 상호관계가 보편성을 특수성. 야, 지금 보기 내용 보면 이게 지금 보편성이 특수성으로 전환되는 단계인가요? 지금 A가 B로 대체되는 관계야? 정보 구조가? 또는 보편성을 지님해도 주체성과 특수성이 있다. 더 센 단계인데? 즉 봐. 보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전환 관계예요? 더 센 관계예요? 더 센 관계잖아. 구조 틀린 거 가지고 문항 설계했구나. 정답 1번이네. 자, 2번 볼게요. 득자 존재가 대자 존재의 대립을 통해 맞죠? 1번, 2번 대립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3단계 득자 대자 되는 것은, 그러네. 보기 내용에 나와 있는 구체. 결국에는 뭐예요? 지문과 보기를 잘 엮어놨죠. 지문 주제와 보기 주제 다 엮어놨잖아.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나에서 고대 그리스 신상, 니은이었고 완성 단계죠. 지문 내용이죠. 이걸 뭐로 엮어놨어? 보기로 엮어놨잖아. 보기로 엮어놨잖아. 자, 4번 성질 보세요. 상징적 예술 형식. 상징적 예술 형식이 아마 기억이었을 거겠죠? 기억. 기억은 결함 지니고 있죠. 이유가 뭐래? 구체적이지 않았다. 보기 내용이다. 그러네. 즉, 지문과 보기 엮어가지고 정보 처리. 마지막 5번 문제. 이념상, 디귿 단계, 니은 단계에서 완성 단계죠. 구체성과 감각적 실제 구체성이 모두 이루어진, 봐. 개념의 구체, 감각의 실제의 구체. 그러네. 예술 내용과 표현의 형식의 구체. 보기 내용 엮었네. 지문 내용, 보기 내용 엮었네. 오케이. 정답 1번만 지금 쌉소리 하고 있잖아. 구조 틀어가지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의 국어 문제풀이를 설계하고 사고 흐름을 설계해놓고 내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내려놓고 그냥 빨리 들어와야 돼요. 이 시간이 없어. 내가 12월 달, 3월 달에만 들어와도 설득을 해.
이제는 설득할 수가 없어. 약간 미안하지만 강요해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 빨리 바꿔야 돼. 언제 바꿀 거야? 내려놓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야. 아, 물론 이제 수강생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쌤, 저 이제 한 40일 정도 있어요. 이래요. 이제 고3이에요. 선생님, 저 D-440일이에요. 440일이에요. 아, 그러니? 그런 애들은 제가 친절하게 해주죠, 이제. 그래, 그럼 이건 이렇단다, 저건 저렇단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쌤, 저의 생각은 이래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니? 440일이면 된다니까? 지금 80일, 90일 남았는데 언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시간 많아? 여러분 또 수시 원서 쓴다고 일주일 날아가요. 자수 쓴다고 일주일 날아가요. 얼레벌레 막. 시간 없어, 이제. 빨리 내려놓고 바꿔야 됩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요거. 한 장면당 1분씩 딱 찍어주시고요. 화장실 5분 갔다 올게요. 그리고 풀이 시간 10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그럼 17분 뒤에 시작이니까 몇 분이야? 자, 탄수화물이네. 콘크리트 지금 풀 거거든요. 70페이지인가? 70페이지 콘크리트 지문 10분 딱 드릴게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필기 하신 다음에 쭉 푸시고 고개 들어오시면 필기해 놓은 거 있을 테니까 필기. 질문은 카톡으로
마이크 잡히죠? 시간이 얼추 지나가거든요. 한 3분 더 드릴 테니까 필기 할 사람들은 하시고 못 푼 사람은 더 푸시고, 다 푸신 분들은 필기 한 장면당 1분씩 잡아주시고 3분 뒤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만 저한테 오세요. 못 풀던 사람은 풀어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이제 구글에 판테온 치면 롤 판테온 리메이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게 깝깝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평가원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기대와 사고와 요즘에 이제 학생들과의 괴리가 너무 커진 거지. 이게 판테온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로마 같은데 여행 가잖아. 유럽 여행 가잖아. 여기에 가. 근데 이게 느낌이 지금 안 살아. 이게요. 지금 지문에 나오지만 45m예요. 45m면 축구장 절반 사이즈야. 축구장이 90m잖아. 축구장 절반 사이즈야. 축구장 절반 사이즈라니까 이게. 상상을 해봐요. 존나 커 진짜. 존나 크다고. 근데 기둥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저는 그냥 들어요. 신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거든. 와, 그런데 유럽의 성당을 가잖아. 그냥 없던 신앙심이 생겨. 그냥 왠지 신이 있을 것만 같아. 왠지 꼭 진짜 있을 것 같다.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되게 웅장한 느낌이고,
이거 딱 보고 되게 느꼈던 게, 제가 어린 시절에 되게, 유년 시절에 봤었던 만화인데요. 이게 네로라고 있어요, 네로. 파트라슈 혹시 들어봤니? 파트라슈라는 되게 큰, 덩치 큰, 세인트 버나드 종 강아지랑 네로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아마 얘가 되게 어린 시절인데 막 우유 배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친구인데, 얘의 유일한 꿈이 뭐냐면 이 성당에 그려진 그림을 보는 게 평생의, 이 어린 시절의 평생의 꿈이야. 근데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 한 3, 40년 다 돼가지고. 근데 저 그림을 보기에 성당 안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진짜 항상 보고 싶지만 못 보는. 그런데 이제 아마 막 엄청 핍박당하고 괴로움의 끝에 얼어 죽기 직전에 성당 들어가서 이 성화를 보고 자기 파트라슈 친구랑 네로 둘이 감동받으면서 잠에 들고 결국 죽는 그게 동화였어. 그게 만화였어. 막 초등학교 때 본 만화였어. 나도 울었던 것 같아. 너무 슬픈 그런 만화였는데 그 느낌.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이 지문을 어떤 느낌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냐면 단순한 정보 차원으로 바라보면 이 지문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느낌을 반도 못 잡아요. 이 지문 다음에 8월에 크리스마스 볼 거거든. 내가 오늘 수업을 엮어놓은 이유가 있어, 사실은. 다시 보면은. 그래서 이 느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한 건데 뭐냐면 이 원이 9m짜리예요. 지문에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되게 구조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상승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비가 아무리 폭우가 들이쳐도 비가 안 와. 여기 딱 들어가서 보잖아. 비 오는 날 보면 되게 신기해. 비가 오는데 비가 안 내려. 진짜로. 그 지문이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판테온 하면 이제 놀 판테온이고, 그 얘기를 하면, 씨발, 눈 돌아가가지고, 야, 내가 대구 가가지고 수업하는데, 얘들아, 놀 아냐? 다 모르는 척 하더라고. 그럼 놀을 모르니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여기 이렇게 길이 있어. 이 가운데 길을 미드라고 하고, 여기 탑이라고, 바텀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얘기하니까 애들이 존나 다 빠개고 있는 거야. 판테온 설명할 때는 존나 진짜 지루해서, 진짜 무료한 표정이더니, 노래 탑, 이 길만 설명했는데도 존나 웃으면서 알겠어요. 근데 어쩌겠어. 우리 고3이야. 3개월 남았어. 하자. 봅시다. 자, 이 지문이고 방금 내가 설명한 얘기들은 보시면 여기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약 축구장 절반만한 사이즈인데 기둥이 없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도명태로 지어놨어.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유럽 가면 막 건물 사진 찍고 막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지만은. 그럼 사진 찍으면서 그 웅장함을 느꼈단 말이야. 그 웅장함이 왜 가능한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콘크리트 덕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글의 주제 흐름은 이렇게 가요. 얘들아, 콘크리트라는 게 요즘 거 같지만 옛날부터 진짜 로마 시대부터 있었어. 그 판테온이란 어마어마한 건물도 진짜 수천 년 전에 지어졌지만 콘크리트 덕분에 지을 수 있었단다? 그러면 콘크리트 되게 신기하잖아. 콘크리트가 어떤 원리로 그런 건축물을 짓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지, 건축 재료가 되는지 알아볼까? 여기서 한마디만 더 나갈게요. 자,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제주도 전통 가옥이 뭐야? 제주도 가면 맨날 흑돼지만 먹지 말고 흑돼지 어디서 키우니? 초가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불과 100년 전까지만 초가지붕이야.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 가면 초가지붕. 일단 비하하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건축물을 못 지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진짜 수천 년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어놓은 거야.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프라하 가잖아요. 600년, 700년 된 건물들이야. 존나 예뻐 근데. 바르셀로나 가잖아요. 100년 전 건물이야. 뉴욕을 가잖아. 뉴욕도 100년 전 건물이야. 씨발 뉴욕도 100년 전 건물인데 막.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또.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갔더니 또 여행 얘기하니까 신나가지고 혼자. 자, 다시. 콘크리트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게 만드네? 왜? 일단 수화 반응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강도 얘기가 계속 나와. 이게 되게 주제였던 거지. 그러면 자, 이단락에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골재 크기 차이가 많아지면 커지면 접촉면이 넓어지고 그래서 강도가 세진다는 얘기를 하고 3단락에서 콘크리트에서 철골 콘크리트, 5단락에서 프레스칠 콘크리트로 콘크리트가 발전을 하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뭐라고? 원리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콘크리트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 10배란 얘기를 해.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인장 강도가 존나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근데 그거를 문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압축 강도가 10배 더 크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 애들이. 실제로는 야 콘크리트의 문제는 인장 강도가 너무 약해. 그럼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결했어? 철재를 섞어서 철골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골재를 철재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인장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보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철골은 철재는 비싸요. 어디다 쓰겠어? 가격 때문에든 인장 강도가 약한 부분에 보강제로 쓰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사부주택 같은 거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거기서 끝났어? 아니, 프레스 콘크리트인데 무슨 얘기냐? 철재를 땡겨요. 그리고 거푸집에 집어넣고 콘크리트 반죽된 걸 넣어가지고 놔두면 후화반응이 일어나면서 굳었을 거 아니야. 다 굳으면 철재를 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땡겼던 힘에서 놓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야. 뭐가 생기겠니? 압축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 압축력이 생기는 형태의 콘크리트, 프레스 콘크리트인데 얘는 인장 강도가 더 높아졌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킴벨 미술과 같은 어마어마한 건물을 또 만들 수 있게 됐대. 여기서 끝난 줄 아니? 아니요. 마지막 문제 보기로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철제를 이용해서 만든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을 또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냥 놀 얘기하고 있으면 재밌어. 탑, 미드. 야, 아리가 왜 탑으로 가냐? 내가 옛날에 놀 배울 때. 그러니까 그냥 놀 맨 처음에 튜토리얼 하면 뭐 나오잖아. 그냥 아리 예뻐가지고 아리 했단 말이야. 아리 했는데 모르니까 아무 데나 갔어. 애들 존나 뭐라 그런 거야, 나한테. 야, 왜 아리가 탑으로 가냐? 미드로 가야지. 미드가 어디야? 물어보면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챗이 안 올라와. 포기했어, 이제. 그런 거나 우리는 좋아하지. 콘크리트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알겠어. 알겠는데, 이제 내년, 내후년 코로나 풀리고 여행 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봅시다. 이제 사부화 주택이야. 빌라 사부화. 구글 쳐보면 나와. 이 느낌이야, 사부화 주택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 근데 저도 옛날에 몰랐어. 근데 건물이 예쁘다는 느낌, 그 예쁜 건물에서 미적 감각을 느낀다는 그 느낌이 어느 순간 오기 시작을 했고, 이거는 약간 비밀인데요. 그 순간부터 연애가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요, 시발 막 여행 갔어. 막 소품샵 이런 데 가면은 남자애들은 솔직히 뭐하러 가냐, 진짜. 막 이만한 초 하나에 막 2만 원 해. 남자애들 보잖아. 200원도 비싸,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2만 원 딱 보면, 비하하기 이런 거 아니야, 제발. 여자애들은 보면 환장이야. 우리들은 뭐 술 먹을 생각이나 하고, 밤에 이제 어디 뭐 놀러 가가 여자 꼬실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여자애들은 가면 소품샵 예쁜 거 가고, 사진 예쁜 거 찍고, 카페 가가지고 한 4시간 수다 떨고, 남자애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 감성이었어. 그때 나도 연애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예쁜 카페가 왜 예쁜지 알겠고, 그 달달구리 디저트를 왜 먹는지 알겠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왜 5,000원을 쳐주고 쳐먹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그 국밥의 국물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달달구리 그 디저트를 먹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쫙 땡기는 그 맛이, 우리가 순대국밥 먹을 때 그 달달구리는 약간 순대 그 돼지 고기 같은 느낌이고, 그 돼지 그 순대국밥의 그 국물 있죠? 그게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느낌이야. 미안해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 쌉소리 했고. 어쨌든 그 감성을 알기 시작하면은 여행도 좀 맛이 오고, 연애도 좀 괜찮아지고, 도대체 내 여자친구는 왜 그 소품샵 가가지고, 왜 그 카페 가가지고 자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는 순간 좀 좋아지는데, 얘가 아마 뭐였지? 얘가 킴벨 미술관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콘크리트야. 근데 이게 지금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채광이 잘 돼 있어. 이게 자연 채광이야. 그리고 이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대리석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사진을 보니까 모르겠죠. 예,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또 베를린 가면 베를린에서 또 제일 유명한 건물이 바로 이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그래가지고 밤에 보면은 이런 느낌. 잘 안 보이죠. 뭐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보시면 봐봐. 떠 있는 느낌이야. 이 건축물이잖아. 근데 떠 있어. 봐봐, 떠 있는, 물론 이제, 미안해. 예, 물론 이제 받치고 있긴 하지만은, 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아니, 야, 봐봐. 우리 집 생각해. 야, 너희 아파트 생각해봐. 너희 아파트 이렇게 생겼어. 존나 너희 아파트 이렇게 생겼고요. 창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어떤 완전히 그냥 건축물의 예를 생각을 해봐. 뻥 뚫려 있잖아. 뭐가 다르냐면 개방감과 채광이 완전 달라요. 무슨 얘기냐? 계속 지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놓쳤어. 강도가 높아지잖아. 내력벽을 세울 이유가 없어. 기둥이 얇아지는 거야. 그럼 기둥이 막고 있던 채광이나 기둥이 막고 있던 시야가 뚫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개방감이 생기지. 강도가 더 세졌어. 그럼 뭐가 더 좋아져? 개방감이 더 좋아지는 거야. 인장 강도가 더 좋아져서 기둥을 더 좁힐 수가 있어. 내력벽을 더 안 쓸 수도 있어. 기둥 간격을 더 넓힐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방감이 더 높아지는 거야. 이런 흐름이에요. 그럼 봐. 이렇게 지문 처리를 원했던 거야. 이 문제 출제한 평가원 교수님들도 유럽 여행 가가지고 이런 거 보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 그냥 1번이지. 왜? 건축재료의 특성과 발전을 서술하면서 콘크리트가 철골 콘크리트가 됐고 프레스트리스트 콘크리트가 됐네. 콘크리트가 철골 콘크리트 프레스트리스트 콘크리트가 됐네. 건축재료의 특성, 콘크리트의 특성, 인장 강도가 좀 약해. 압축 강도 굉장히 세. 근데 이렇게 발전해 갔어. 그러면서 뭔 얘기가 나와? 뒤쪽. 판테온 묘사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썼는지, 한달락을 왜 사부화주택 묘사하는데 썼는지, 킴벨 미술관을 왜 그렇게나 설명하고 있는지 얘를 통해서 얘를 설명하기 위함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지문은 여러분 어떤 지문이냐면요. 잘 들어요. 공학, 과학기술 지문이기도 하지만은 건축학, 예술 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건축학과에서 뽑는 애들이 문과도 뽑는 거야. 왜? 건축이라는 건 인간이 사는 곳이잖아. 그러면 미학이나 인간에 관련된 이해가 없으면,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건축물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건축학은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정답 1번이 주제 구조를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에서 세팅이 된 거죠. 남어디 선지 왜 틀렸는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1번이 왜 바로 정답으로 세팅이 됐냐? 아, 이거구나. 자, 저 따라오세요. 아, 이거구나. 발전했고 이거구나. 발전했고 이거구나. 심지어 철제 가지고도 이렇게 세팅을 했구나. 보기 문제에서. 26번 한번 볼게. 그러니까 당연히 묻는 거야. 세부 정보가 아니라. 1단락 주제 판테온 묻겠지. 그 다음에 사부화주택은 3단락에 나와 있는 철골 콘크리트와 4단락 사부화주택 묻겠죠. 킴벨 미술관 5단락 물어야지 당연히. 그 다음 어떻게 한 거야? 그 세 개의 건축물을 가지고 이제 비교대조하는 선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단락별 주제보다는 비교대조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정보 처리잖아. 정답이 나와도 이 두 개에서 갈릴 걸 아마. 좀만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봐.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은 상부 쪽이다. 즉 무슨 얘기예요? 그 거대한 개방감과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건축물 만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26번은 뭐냐면 지금 건축, 예술적인 측면에서 정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결국 얘는 개방감과 관련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개방감, 인장 강도를 높였네 개방감, 빛이 위에서 들어오네 개방감, 개방감 보이니? 봐. 노란색, 녹색으로 주제 구조 좁혔더니 정보가 80%가 털린 거야. 그러면 정답은 이것만 좀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보면 드디어 보여요. 뭐가 보여? 층. 사부주택 보면 2층 숫자 2 존나 나와. 존나까지는 아니고 홍진호야. 2층 두 번 나와. 제가 얘기했었죠. 숫자 나온 발채도 카라고. 층 얘기 나온 거 얘밖에 없어. 됐어요? 층 구분 아니야. 2층 나왔는데 왜 구분을 안 해? 정답 바로 5번이에요. 근데 발채도 계속 찾으려면, 막, 그러니까 이 답답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80% 좁히고 이 20% 발채독 하는 거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래야 정답이 그냥 탁 보이는 거지. 언제 다 찾고 있어, 제발.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잼민이면 이해한다니까. 고1만 돼도 열심히 한다 우리 잼민이. 우리 고1 잼민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나봉 해줄 거야. 근데 고3이 뭘 자꾸 단어 왔다 갔다 야. 고3이. 대학생이.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틀렸는지 어떻게 찾을래? 다 맞아 보이는데. 이게 보이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 구조 싹 다 좁히고 나서 20%만 발췌도가는 그 느낌이라고요. 자, 27번. 자, 그럼 봐봐 이제. 건축학, 예술적 내용은 이미 끝났어. 그럼 이제 과학기술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레스트리스트 콘크리트든 철골 콘크리트, 콘크리트든 중요한 건 뭐냐면 강도예요. 강도. 강도는 두 가지야. 인장 강도, 압축 강도. 그 얘기야 자꾸.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 그게 뭐예요? 인장 강도야. 철근 콘크리트가 철제가 더 크니까 철제 섞어서 쓰는 거지, 이 사람들은. 딱 봐도 틀렸고요. 2번 선지. 일반적으로 철근을 보강제로 쓰지. 왜? 가격 비싸니까. 또 인장 강도가 존나 세니까.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보다 10배 약한 것 때문에 쓰잖아. 3번 선지. 프레스 콘크리트 핵심 원리가 뭐였어요? 저 따라오세요. 요 짓을 해서 결국 압축력을 줘가지고 인장 강도 존나 높이는 게 핵심 원리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인장력이 아니라 압축력을 이용해가지고 높은 강도의 인장 강도를 주는 거다. 그리고 수화반응이 왜 일어나? 얘 콘크리트 아니니?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지. 수화반응 어디 있었지? 이러고 있다니까? 수화반응은 어디 있든지. 콘크리트가 될 수 있는 반응, 수화반응. 이단락 주제는 수화반응하고 강도 2개예요. 이단락 소주, 이단락 2단어야, 그냥, 사실상. 이단락 2단어를 못 잡아가지고 이 문제 발췌동을 못한다도 되게 답답한 거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보가 존나 많고 가치 판단을 못하면 모든 단어가 다 보이는 거야. 거의 한 1500단어, 1200단어 정도 되는 거 언제 찾아요? 그런데 주제 구조를 잡아놓으면 보인다니까? 무슨 얘기라고? 그래, 압축력 가지고 강도 주는 거야. 인장 강도 주는 거야. 당연히 수화 반응은 일어나야지, 콘크리트니까. 4번 선지. 프레스 콘크리트는, 그래, 얘랑 지금 똑같은 선지잖아. 엮여 있잖아요. 철근의 인장력. 철근을 당겼다가 그러면 당기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압축력이 생길 거 아니야. 복원되려는 상징 압축력이잖아. 압축력을 줬잖아. 압축력 때문에 인장 강도 준 거잖아. 정확하게 4번이네, 그냥.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선제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지 않다니까요. 3번에서 낚아놓고 얘들아 4번인 거지?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5단락에서 왜 이거 설명하는지 알았지? 뭔가 이렇게 평가원 교수님들은 사고 흐름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건데 그냥 생마이웨이 아주 그냥 롯 밖으로 가시면은 저기 먼 남은 길로 가신다고요. 지방으로 자꾸 가신다고 저기로. 자, 아래쪽. 그냥 좀 올려주세요. (28번) 자, 이제 문제에서는 지문에서는 포화 성비를 0.3, 0.25만 줘요. 어딨냐? 여기 철제 0.3, 콘크리트 0.15만 줬죠. 근데 포화 성비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문제에서는 포화 성비에 대한 정의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알겠다. 이것도 되게 친절해. 지름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 변화량으로 나눴어요. 됐어? 자, 그럼 봐. 저 따라오세요. 자, A 철제 포화성비 0.3이었어요. 진짜 포화송 레이쇼야. 포화송은 그 프랑스 아저씨. B 콘크리트 0.15. 비교 대조 시키면 당연히 공통점 차이점 중요한 거죠. 표 그리면서. 둘의 공통점은 뭐냐? 포화성비는 이거야. 델타 H의 절대값 분의 델타 ER의 절대값. 높이 변화량의 절대값 분의 지름 변화의 절대값. 그런데 그게 0.3, 0.5라는 거는
높이 변화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높이 변화가 훨씬 커. 이게 첫 번째 정보. 자, 두 번째. 100 변했을 때 30 변하고 100 변했을 때 15 변해요. 즉, 높이 변화량이 똑같다면 지름 변화량은 철제가 훨씬 더 큰 거야. 그런데 지문에 나오는데 인장력이나 압축력, 즉 어떤 힘에 대한 변화,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변화는 당연히 콘크리트가 더 많이 변해. 그러니까 얘가 약한 거야.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서 후철에 저렇게 표로 처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해지지. 언제 발추도 그래, 이 사람들아. 자, 다시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3단락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필기를 한번 털어보겠지만,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어딨냐? 여기 있다. 철제는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다. 보이죠?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저기 표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표처리. 선생님, 여기다 1분 잡아주세요. 그 문제 옆에다가 저 표처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필기한 사람은 그 문제 왔다 갔다 하시면 돼. 자, 그럼 보세요.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어요. 동일한 힘을 가했어요. 변화는 뭐가 더 크다고? 콘크리트 B가 더 커요. 1번 선지. 됐어? 1번 선지 판단해봐. 1번 선지 판단하시면 동일한 압축력 B가 더 줄어야 돼요. B가 더 많이 변했어요. 맞는 선지죠? 맞잖아. 동일한 힘 변화는 B가 더 크네. 맞네. 됐죠? 자, 2번 선지 볼게요. 2번 선지. A의 인장력을 가했다면 높이 변화량. 자, 2번, 3번이 똑같은 거거든. 2번, 3번에다가 현관펜으로 묶어봐. 자, 무슨 얘기냐. 인장력을 가했든 뭐를 가했든지 간에 잘 봐요. A, B의 공통점을 묻는 거야. 2번, 3번은. 어쨌든 간에 높이 변화는 둘 다 더 커요. 지름 변화는 둘 다 더 작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쨌든 힘이 가해졌어. 분모가 100, 분자는 30 또는 15야. 즉, 높이 변화가 더 커요. 높이 변화가 훨씬 더 커요. 맞죠? 반대로, 지름 변화는 훨씬 더 작아요. 됐죠? 전해형이야. 압축력 당연히 B가 콘크리트 더 많이 와리가리 한다 그랬어요. 됐죠? 자, 마지막 4번 선지 봐. 정답 바로 나오네. 보세요. 자, 압축력을 가했을 때 두려둔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100분의 30A죠. 100분의 15B죠. A의 포화성비 0.3, B의 포화성비 0.15. 그러면 높이 변화량이 100배로 같았으면 당연히 지름 변화가 얘가 더 큰 거라고. A 지름 변화가 더 크다고요. 정답 4번이네. 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발췌도 가면 또 헷갈려. 왜? 선생님, 철제가 덜 줄어든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풀고 있어 또. 나한테 선생님 4번 선지 맞아요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이런 애들이야. 선생님, 지문을 보시면 철제가 콘크리트보다 변화 덜 한다 그랬는데요. 그랬지. 그러면 여기 변화 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이게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지문에 들어와 있는 정보와 보기 정보를 완결성 있게 정리하면 이거라니까. A 철제의 포화성비는 0.3이고 포화성비는 높이 변화량분의 지름 변화량의 절대값이에요. 0.3이라는 거는 100분의 30. 0.15라는 건 100분의 15. 그럼 높이 변화량이 동일할 때 지름 변화는 얘가 더 30으로 큰 거지. 수학이야, 수학. 여기서는. 수학이 뭐야? 그냥 산수. 나눗셈. 분수예요. 초등학교 4학년 잼민이도 풀 수 있는 신나는 분수 시간. 오늘은 포화성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모가 100배로 똑같을 때 분자가 더 큰 놈은 누군가요? A요.
분자는 뭐 여기서 지름 변화량. 지름 변화량 A가 더 크군요. 정답 4번. 이걸 이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을 그냥 눈으로 풀라 그래. 체육 시간이야. 읽는 스포츠 시간이에요. 제발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해 안 되면 질문. 마지막 29번인데 진짜 29번조차도 징글징글할 정도로 구조를 정말 잘 따르고 있는 게 보세요. 이 지문은 콘크리트 대표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대표 건축물, 프레스 콘크리트 대표 건축물이야. 즉 건축재료 대표 건축물이야. 건축재료 대표 건축물. 구조가 계속 반복이야. 자, 강도가 세져서 개방감 주는 거야. 강도가 어떻게 셌어? 강도가 세. 그래서 뭘 줬어? 개방감을 준 거예요. 거대한 개방감을 준 거예요. 공중에 떠 있다. 개방감을 준 거예요. 개방감을 준 거라고. 이게 핵심이야. 자, 디테일 좀 파볼게요. 차상위 정보 팔게요. 지금까지 최상위 정보 팠고요. 이제 차상위 정보 파란색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높은 강도고요. 두 번째 직선이래요. 세 번째 철골을 사용하기에 대해서 만들면은 강도가 더 세졌으니까 더 가는 기둥 가능하죠. 더 간격도 벌리겠죠. 결과적으로 넓은 공간 구현 가능하겠죠. 하지만 문제점 나오는데 문제점 뭐예요? 산화가 돼요. 해결 방법은요. 내식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콘크리트 덧입히는 등의 산화 방지 조치가 있어야 된대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20초) 더 드립니다. 필기하세요. 오늘 내가 애플워치 안 차고 왔구나. 그치? 아, 이게 진짜 저도 막 뒤질 것 같아요, 요즘. 9월 다 돼가니까, 이제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체력이 다 돼가지고, 뒤질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뭐 내일 그냥 뭐 어디 한강다리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능까지는 가야지 뭐. 봅시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우리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방구석에서 유럽 여행 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에는 돈 모아서 알바 해가지고 돈 모아서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물론 이제 D-440일이에요 이러는 고3은 못 가시겠지만 자 봅시다. 진짜 아니 그냥 아예 그냥 뭐 거저 먹으세요라고 주고 있잖아 지금. 맞죠? 이거는 차상위 정보긴 했어요. 일단락에 나와 있는 철제의 특징 중에 아마 2번인가 그랬을 거야. 직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발치독이라기보다는 좀 정보가치 높은 내용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봐봐. 맞지? 5단락 주제 구조. 여기는 보기 주제 구조. 4번 선지. 그냥 정답 4번 아니냐? 아니 지금 강도가 더 높은 놈이 누구야? 당연히 철제가 있고 콘크리트가 있고 있으면 철제를 섞은 콘크리트, 그 철골 콘크리트, 콘크리트 이 순서 아니겠냐? 맞잖아요. 가는 기둥들이 더 넓은 간격, 즉 개방감을 줘야 돼. 개방감을 더 주려면 이럴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강도가 훨씬 세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당연히 철제 강도가 제일 세. 됐어? 그럼 당연히 철골, 철제를 쓰는 게 훨씬 낫겠지. 철분 콘크리트보다. 됐어요? 정답 4번. 끝.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 장면당 1분씩 잡아주세요. 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니까.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머릿속에 다 담는다고 능숙한 독자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고. 유교 경전이 아니요. 필요한 정보, 가치 있는 정보, 글 쓴 사람의 의도에 따른 정보,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정보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아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구나. 오케이. 그러면 정답이 보이는 거라니까. 수학하고도 비슷해 진짜.
수학도 우리 어떻게 푸니? 문제를 해독을 하잖아, 사실은. 문제를 독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 필요한 공식, 사고 패턴, 유형 이런 것들 바탕으로 풀이 과정을 끌고 가는 거잖아. 누가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선제 하나하나 OX 누가 하고 자빠졌어요? 선생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요?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만 OX 문제야. 근데 그조차도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떤 사고 패턴으로 흐름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그러고 있는데 왜 유난히 국어를 이렇게 푸시냐고. 왜? 잼민이들. 즉 수준이 낮은 거라니까. 미안하지만 국어 수업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낮아요. 그 결과가 만점자 200명인 거야. 그 결과가. 그리고 진짜 모른다니까. 문학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어 수업하면서. 갑갑한 거죠.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8월의 크리스마스 보려고 세팅한 거고. 자, 필기 먼저 하시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지문 같이 뚫을게요. 길게 안 쉰다 얘들아. 화장실이나 뭐 필기 정도만 정리하세요. 3분 있다 바로 갈 거야. 화장실 갔다 올 사람만 갔다 오세요. 마이크 잡히죠? 네. 참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미 시대가 그렇게 변했고 투자자들한테 있어서 되게 격언이 하나 있어요. 시장에 맞서 싸우지 말아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참 안타까워요. 뭐냐면 좀 이따가 제가 8월에 크리스마스 얘기하면서 할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국어 교육에 관심이 솔직히 얘기하면 1도 없던 사람이야. 그리고 국수영탐 중에 제일 못했던 과목이 사실 국어예요. 내가 공부한 이유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겠지만은 사법시험 쳐가지고 검사돼가지고 이제 못된 새끼들 다 때려잡는 게 내 꿈이었어요. 내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메가스터디 다니다가 4월 시험을 쳤었을 때 그때가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이 나왔었는데 좀 이따가 8월 크리스마스를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왕 혹시 내가 순이 삼촌 얘기했니? 얘기했어요? 기억나냐 혹시? 아무튼 그 지문 때문에 예술 감각이 생겼고 그 지문 푼 뒤로 문학을 한 문제도 안 틀렸어. 틀릴 문제가 없어. 그 문학 순위 삼촌 딱 하면서 내가 뭔가 사고방식이 확 바뀐 거야. 그러면서 문학은 아예 안 틀려요.
그러면서 삶의 차원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좀 안타까운 게 옛날에는 그래도 공부를 못하거나 안 하는 게 약간은 창피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말이 사실은 되게 비하적인 표현도 어느 정도는 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빡대가리 뭐 이런 거 되게 비하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약간 예능의 소재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돈만 있으면 되죠. 요즘은 진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생각을 해봐. 돈이 어떻게 해서 벌릴까? 물론 그래요. 인간관계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먹으로 잘 끌고 이제 철구 따라하고 좀 돈 벌 수도 있겠지 이제. 근데 결국에는 그게 논란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는 걸 보면 그 어그로에 너무 여러분이 안 끌렸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제 말을 더 이해를 잘 할 거예요. 좀 이따 그 얘기 자세히 하고. 자, 봅시다. 콘크리트는 건축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가 근대기술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거 어그로 끄는 거라니까. 너희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야.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단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묘사예요. 아, 이거 묘사를 왜 하는 거지? 됐어요? 아니, 봐봐. 여기는 여러분 읽어봐요. 머릿속에 안 남아. 왜? 묘사잖아. 그리듯이 표현하고 있잖아. 솔직히 이거 읽고요. 이거 보면 돼, 그냥. 이거 보면 된다니까. 자, 이거 딱 3초만 볼게. 로마 시대 탁월한 건축미, 판테온, 콘크리트 구조물, 방구형의 지붕인 돔은 콘크리트로만 돼 있고,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해가지고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한 덕분에 그 큰 걸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져요. 내부 공간과 이렇게 이어져. 내부 공간과 이렇게 이어져. 거대해. 45m. 지름 9m. 지붕 중앙이 지름 9m. 빛의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했대. 봐봐. 뭐 처리할 게 뭐가 있어. 그림 머릿속에 떠올리면 끝이야. 왜 줬냐? 얘기했잖아요. 콘크리트라는 건축재료 주제를 주고 예시로서 뭘 준 거예요? 판테온. 이거야 그냥. 진짜 처리할 정보가 없어.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난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나마 좀 디테일을 캐보겠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런 거죠. 봐봐.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 왜 이게 가능하냐.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얇아지거나 가볍게 하더라도 지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뭐야? 강도가 세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얘기는 이달락에서 그대로 받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평소랑 제가 느낌이 좀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글의 주제는 건축재료는 콘크리트인지 알겠어. 그런데 두 줄 얘기하고 나서 존나 쓸데없는 얘기야. 이것도 막 로마 시대 썼다. 근대기술 산물이지만 그냥 오그로네. 봐봐. 10년 전, 20년 전에는 야 콘크리트 언제부터 썼어요? 같은 선지가 있어. 요즘은. 눈만 있어도 푸는 걸 왜 내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 콘크리트의 역사적 기원은 이딴 거 없어. 뭐 한 20년 전 얘기하고 있어. 왜? 여러분 1910년 기준 1910년 한일합방 기준으로 20년 전이면 언제야? 동학농민운동 전이요. 갑오개혁 전이라니까. 그때마다 상투 들고 살았어요. 5년 만에 상투 다 잘랐다니까. 아예 나라가 바뀌었어. 그런 시대에 풀던 문제풀이라면 어떡해. 그 시절이나 20년 전이나 저기 조선시대 시절이나 상투 있던 시절이나 뭐라고? 콘크리트의 기원은 이딴 거 묻는다니까. 요즘은 이런 처리야. 계속 봐.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골재를 섞고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 지금. 자 무슨 얘기냐? 골재 배합을 달래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그걸 받는 거야. 그러면서 콘크리트에 대한 뭐라고 있어요? 정의라고 있잖아. 좋아 알겠어. 그러면 결합재 역할을 하는 게 존나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시멘트가 2번 물과 만나면 3번 점성을 띠는데 4번 시간이 지나서 수화 반응이 일어나서 결합해서 굳어진다. 단단해진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얘는 수화 반응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되겠구나.
자, 동시에 이 수화 반응 덕분에 작업하기도 좋은데요.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판테온은 콘크리트의 이런 특성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거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골재 종류에 따라서 강도 밀도가 다양해지는구나. 따라서 얘가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해가지고 접촉을 높여서 강도를 높였구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강도를 높일 거야? 골재 배합 달리해서. 아까 1단락에서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골재 배합을 달리해서 강도를 높였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지문은 이런 느낌이에요. 콘크리트, 판테온 대단해. 어떻게 만들어서 수화 반응 덕분에. 그러니 얘가 단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단단하려면 골재 크기 차이가 있어서 접촉면을 높여서 강도를 높여야 돼. 그 얘기란 거예요. 야, 이게 발전되려면 강도를 더 높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강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3단락에 세팅이 되는 거죠. 원리가. 이 흐름이야, 그냥.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지식 갖고 먹고 살지. 거의 여러분, 알파고 수준으로, 휴먼 이 정도 정보도 처리 못 하십니까? 야, 왜 우리가 바둑을 못 이기냐? 갑자기 알파고가 나왔는데 왜 못 이기냐? 간단한 거야. 걔네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놔. 지들끼리. 그 뭐지, 그거? 그 지포스. 그 그래픽카드가 그래픽카드가 하는 일이 뭐냐? 다 수를 놓는 거야. 그럼 이세돌이 논 수에 따라서 가장 확률 높은 수를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 수를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계산기야, 그냥. 단순 계산은 컴퓨터를 못 이겨. 단순 정보 처리는 컴퓨터를 못 이겨. 왜 자꾸 정보 유무 단순 정보 처리만 하고 계시냐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젠 컴퓨터를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차원. 이건 컴퓨터가 어떻게 하냐? 정보들의 관계를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차원을 요구하는 거야, 수능에서도 이제. 이 시대는 그런 시대니까. 3달러.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 견고해졌다. 야, 봐봐. 했던 얘기 또 이제 주제가 이렇게 또 세팅이 딱 되잖아요.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건축물 되게 좋아졌구나. 자, 그럼 좀 더 원리를 한번 보고 싶을까요? 원리를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압축력에는 부서지지 않지만 인장력에는 부서진다. 자, 부서진다, 인장력이 약점이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거. 안 부서지려면 그 힘에 견디는 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압축 강도, 인장 강도. 그런데 뭐라고? 압축 강도는 10배가 높대. 근데 바꿔 얘기하면 인장 강도가 존나 약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 같은 철재는 변형 정도가 훨씬 작대요. 그럼 얘가 이런 변형 정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겠구나. 강도 역시 존나 세대.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특히 제일 큰 문제인 인장 강도가 훨씬 높대. PS 구조를 계속 잡아준 거야.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오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오세요. 필기하고 저한테 오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돼요. 자, 더 오세요. 여러분, 언제 봐. 인장력, 인장 강도의 정의, 압축력, 압축 강도의 정의. 본 모르냐? 압축력. 거기에 버티는 거 압축 강도. 단어 몰라요? 압축 몰라요? 압축. 힘 역자 모릅니까? 단단하다 강도 몰라요? 잼민이면 오케이, 인정.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가 존나 약한 거야. 근데 철제가 그거를 정말 크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야. 결국 핵심적인 정보는 EPS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선지 그대로 올라왔죠. 봐봐. 우리 아까 문제 풀었을 때 내가 필기한 내용만 갖고 풀렸잖아. 여기 흰색 단어들만 지문의 일치로서 확인되는 정보들이고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깔들은 전부 다 사고 과정을 제가 수학 풀이 과정처럼 써놓은 거잖아. 근데 희한하게 진짜 우리가 일치로 끌고 올 정보들은 흰색 정보들밖에 없어. 많아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개 단어도 안 돼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컴퓨터는 이걸 못해. 컴퓨터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보다 존나 빨라. 그 빛의 속도야. 철제 딱 치면은 철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검색해 줄걸? 근데 니네한테 야, 이 지문에 철제 몇 번 나오는지 찾으라 그러잖아. 존나 찾아. 아니, 답도 안 나오는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기차 이기실 거예요? 말 가지고 마부하실 겁니까, 여러분? 빨리 자동차 세대로 가는 거고 지금 이 시대로 가셔야지. 다시.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놓고 판단해보니까 우리 휴먼은 컴퓨터와 다르게 인장 강도가 존나 약한 콘크리트를 철제가 해결해주는구나. 야, 그럼 철제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대. 이유가 뭔데? 비싸니까. 따라서 보강제로 쓸 거야. 인장력이 문제니까 여기 해결하면 돼. 다만 무겁고 비싼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써주면 좋겠구나. 또한 이때 필요한 것이 포화송 B라고 도입을 해놨는데 설명을 안 하고 수치만 주고 내가 얘기했죠. 수치나 숫자 나오면 어차피 기억을 못한다. 발췌독 하셔라. 됐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숫자는 그냥 발췌독이 어차피 기억 못해. 자, 이제 4단락 가요. 희한하게 또 뭔 얘기하는 거야? 근대 건축물. 갑자기 예술 얘기가 튀어나왔어. 갑자기? 무슨 얘기야? 콘크리트 덕분에 이런 게 되는구나. 그 예시가 뭐야? 사부화주택. 그러면서 아래는, 그걸 안 지워도 되겠다, 야. 그냥 묘사예요, 묘사. 쭉 한번 읽어봐, 여러분 지문. 읽어봐, 읽어보고. 여러분 지문 읽어봐, 여러분 지문. 쭉 한번 읽어봐. 다 읽었으면, 다 읽은 다음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읽고 고개 들어봐. 뭔 소리인지 안 들어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 고개 들어봐요. 건물 묘사야. 그냥 건물 묘사라고. 이렇게 막 1층인지 2층인지 모르는 길을 따라가서 쭉 갔더니 타이타닉 배 앞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하늘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거야. 그림 묘사야 지금. 그러니까 사부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사부화주택 어디 있냐? 어디 동네에 있다 그러냐? 프랑스 뿌아시의 별장이래요. 프랑스 여행 가셨을 때 사부화주택 보시면서 이 지문 떠올리는 거 이제 전화 그러고 있겠죠. 여러분은 가서 예쁜 사진 많이 찍으시고. 자, 넘어갑시다. 이제 끝났냐? 아니, 뭐로 넘어갔어 이제. 또 어떻게 됐어? 인장 강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 프레스리스 콘크리트가 나왔어. 프레스 콘크리트는 어떻게 돼? 자, 먼저 1단계 거푸집에 철근을 당겨. 2단계 부어. 3단계 굳었어. 4단계 철근이 줄어드네. 바꿔 얘기하면 압축력이 작용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인장력이 존나 세지네요. 인장력 어떻게 세게 만드느냐? 압축력 작용, 인장력 세게 만드는 해결 방법을 썼구나. 그 예시가 뭐야? 킴벨 미술관. 강도가 존나 세졌으니까 개방감이 아주 커지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뭐야? 묘사. 대리석처럼 빛나게 한데 백날 글로 읽으면 뭐합니까? 제발. 이 느낌이래. 모르겠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인터넷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는 랜선으로 여행하시고 내년에 저기 돈 모아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근데 또 가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말고 설명충 하지 마세요. 요즘은 설명충 하면 싫어해. 말도 많이 하지 마. 그러니까 뭔가 감성이 안 맞아요. 요즘 감성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 감성하고 수능 감성이 너무 안 맞아. 요즘 감성은 말 많이 하고 있고 진지충 돼가지고 설명충 되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연애도 힘들고 그러면. 됐죠 이제? 뭐 그냥 뻔한 얘기하면서 끝났네 마지막 달. 봐봐 끝났잖아. 그러네.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프레시드 콘크리트, 판테온, 사부화주택, 킴벨 미술관 끝. 판테온 그렇지. 사부화주택 그렇지. 킴벨 미술관 그렇지. 둘 다 개방감. 층? 모르겠네. 발췌독을 해보자. 2층 두 번 나왔어요. 홍진호 2층 2층. 사부화주택은 층이 있었구나.
5번 틀렸겠네. 정답 5번 끝. 주제구조 잡으니까 20% 터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요. 이제 그러면 콘크리트가 어떻게 그렇게 큰 개방감이 있는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원리인 건데, 당기는 힘, 인장 강도에 대해, 인장 강도는 존나 약했죠. 일단 철제가 존나 셌으니까 보완제로 쓴 거겠죠. 2번 선지. 압축력이 아니라 인장력이 약하다니까. 인장 강도가 약하다니까. 인장 강도에 인장력을 버텨야 되는 부분에다 써야 되겠네. 프레스드 콘크리트는요. 말 그대로 트레스트? 아무튼 뭔가 압축력을 줘가지고 인장 강도를 높인다 그랬으니까 역시. 그게 4번 딱 정확한 정답. 보였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강도가 결정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인데, 보기 표철해 보니까 뽀아송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높이 변화랑 절대값 분의 지름 변화랑 절대값이에요. 0.3, 0.15래요. 100 변하면 30변해요. 100 변하면 15변해요. 그럼 둘 다 100씩 똑같이 변했으면 얘가 훨씬 지름 변화가 크거든요. 따라서 높이 변화가 똑같아. 그럼 지름 변화는 A가 더 커요. 높이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지름 변화량이 더 커요. 같은 압축력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야.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야. 같은 압축력으로 읽어버리는 거야. 그럼 같은 힘에는 훨씬 많이 변하는 게 콘크리트니까. 얘기하잖아. 정보가 완결이 안 된다니까. 요즘 선지들은. 근데 옛날도 그랬어.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 내가 100% 알고 있고 그 여러분 나름의 사고를 묻는 게 아니라니까. 야, 이렇게 처리해봐. 다 보이지?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렇게 처리하지 답이 보이지. 언제 발췌독할 거야. 발췌독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압축력 똑같으면 얘가 더 많이 변하는데 그럼 틀리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도 흐름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철골, 건축재료죠. 벨른 국립미술관, 건축물이죠. 중요한 건 산화될 수 있으니까 산화방지제가 필요해. 그러니까 당연히 1번 선지에서 야, 산화방지 처리했니? 언제 나오니? 산화방지 처리했니? 물어보는 거고. 세부 내용으로 직선으로 쓴다 그랬는데 모르겠으면 일단 보류하고 나중에 발췌독하고. 정확히 3번이죠. 5번은 당연히 더 단단한 놈, 더 강도가 높은 놈이 더 큰 개방감을 주고 있으니 당연히 철골이 훨씬 좋잖아. 철근 콘크리트보다. 됐어요? 철골이 더 좋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했구나. 뒤집어서 얘기했구나. 정답 4번 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발췌독으로는 안 돼, 이제. 잘 나와야 3이요. 근데 얘기하잖아. 대치동 평균이 3이야. 다 쉬쉬하는 사실인데 알아. 다 3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야, 다 1, 2 나오면 다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다 의대 갔지. 다 의대 안 갔어. 왜 다 의대 간 것 같은 줄 알아? 의대, 연고대, 서울대 간 사람들만 내 자식 어디 대학 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 평균이 서울대 갔고 연고대 갔지만 실제로는 평균 3등급이에요. 인강은 평균 4등급이에요. 국민 평균은 5등급이에요. 근데 대학 잘 간 사람만 자기 등급 얘기하고 대학 잘 간 사람만 자기 대학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여러분은 5등급 또는 3등급이에요. 그런데 구한말에 우리가 그랬을 뿐인 거지 개화가 되고 광복이 되고 근대화 교육을 받고 지금에 와서는 차원이 다른 사고를 하고 있다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난 몰라 하고 쭉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바뀌어 있고, 구체적으로 딱 얘기할게. 하루 2시간만 내. 더 낼 수 있어. 하루 4시간만 내. 보충 영상 한 달 딱 따라와봐요. 바뀌어 있어. 그리고 나면 EBS, 이강 같은 데다가 적용 채워.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 보완을 해드릴게. 보충 영상. 오케이?